네, 이렇게 지금 다양한 시간들 속에서, 다양한 현장들 속에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 대안적 봉사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 오리엔테이션 봉사단원에서 현지 기반 단원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과 또 더 많은 것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협조를 좀 요청드리는 시간으로 1시간 20분, 10분에서 20분 정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인터넷 사정이 그 1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원활해야 할 텐데, 네, 그런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COC VND에서 봉사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그래도 일단 이 사업의 기본적인 소개를 좀 하고 이분 빨리빨리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 대안적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진행해왔던 봉사단을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만든 것이고, 이것이 뭐 우리나라의 좀 국가 브랜드의 높임에 기여하는 브랜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2009년 출범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 그대로입니다.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개발도상과 우리나라 간의 우호협력 및 상호이해 증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실현 및 성장이 이 브랜드의 목표이고요. 이 목표에 따라서 저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NGO 봉사단 같은 경우는 외교부의 부처, 소관부처 아래 KCOC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여러 NGO, 한국 기반의 NGO 또는 한국 NGO와 협력되어 있는 로컬 NGO들과 연대하여서 1년 동안의 파견 기간을 바탕으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여러 현장에 개발협력 현장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파견 기간이 있지만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는 좀 대안적인 프로젝트들, 대반 시범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짧지만 2개월 정도 원격 봉사 또는 현지 기반 단원이라는 그 시범 운영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은요, KCOC, 제가 일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라는 KCOC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KCOC는 한국국제구호개발 NGO 연합체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또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는 국제협력단, 코이카이고요. 코이카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의 대외 무상협력 전담기관입니다. 이렇게 KCOC 코이카 그리고 참여기관 한국 NGO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이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은요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33명의 단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조금씩 성장을 하였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80개 NGO들과 함께 320명의 단원을 파견하였고요. 그리고 올해도 80여 개 NGO들과 한 220명의 단원들을 선발해서 파견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파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3,600명, 700명 정도의 단원들을 파견하고 교육하고 파견하고 또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KCOC는 NGO 봉사단을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NGO 봉사단 쪽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믿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사실 2020년에 220명의 단원들을 선발하고 또 현장에 계시던 분들도 있으셨고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활동을 쭉 이어나가시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저희가 모두 전원 대피를 시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단원들을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가 당장 없어질 것
또 예상되지 않고요. 또 코로나19가 없어진다고 해도 다음에 또 다른 또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물리적 한계를 지닌 봉사단 프로그램의 운영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로의 그런 전진은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기존의 봉사단 패러다임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전환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저희가 상반기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봉사단 사례 발굴 또는 체계 수립을 위해서 두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자 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격 봉사 프로그램이고요. 앞 시간에 그 단원들과 만나서 오리엔테이션 잠깐 했었는데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현지의 수요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으로 기존 파견국의 현지 사업장과 국내 봉사자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하거나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한국에서의 그런 활동의 산출물이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원격 봉사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고 이런 봉사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봉사단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파견국에 기거주하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국민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봉사단 현지화를 위한 기초단계 과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봉사단의 현지화의 기초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게 기초라면은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봉사단의 현지화는 현지인 봉사단입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 한국 NGO의 현장에 더 안정되고 더 현실적인 기여를 해줄 수 있는 현지인 봉사단을 정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봉사단 현지화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은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희 국민들이 현실 가능한 선에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기초 단계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KCOC는 현장이 파견기관이고 현장이 여러분들인데요. 정말로 현장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 봉사활동, 현지 기반 단원들의 이런 프로그램을 좀 시범 운영해보고자 했을 때 어떤 기관들, 어떤 현장, 어떤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를 되게 걱정도 하고 기대도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이 무색할 게 이렇게 원격 봉사 프로그램의 7개 참여 기간,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의 7개 참여 기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은 14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너무 필요한 그리고 너무 감사한 그런 기관들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참 현지 기반 4개국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루안다, 우간다,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총 4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시아 2개국 진행될 것이고요. 총 14분이 2개월 동안 현장에 계시면서 그 활동하게 될 기관들과 교류하며 또 지원하며 또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운영 사업의 목적은 네, 민정님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네, 현지 지역사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현지 지역사회와의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련하는 것, 그리고 개발협력 및 봉사단 분야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 시범 운영 사업이 정규 운영 체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이런 시범 운영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확보하고 모델을 수립해 보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단원 아니면 저희는 KCOC 직원 참여자 이렇게 만났지만은 저희가 한 원팀이 되어서
이 시범 운영 사업 2개월 동안 한번 잘 해보고 이게 정말로 좋은 모델로, 좋은 사례로 이렇게 정규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희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원격 봉사 프로그램, 현지 기반 단원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요. 기존에 제가 파견국 아니면 뭐 파견 기관이라고 부르던 것을 저희가 파견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활동국, 활동 연계국, 참여 기관, 그러니까 파견 기관이 아닌 참여 기관 이렇게 조금 명칭이 변경되어서 네,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어렵거나 좀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은 수시로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시면 아 질문이 있으시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언제든 채팅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저희가 바로바로 네,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이 아니어도 수시로 언제든 2개월 동안 2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언제든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뭐 물어봐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네, 다 대응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수행 협약은 저희가 참여 기간과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지난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 막 급하게 좀 진행되긴 했지만은 저희가 봉사단원 활동 계약을 맺었습니다. 봉사단원으로 자격이 인증된 자는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관 KCOC와 봉사단 활동계약을 체결한다. 3자, 그러니까 KCOC, 참여기관, 단원 이렇게 3자 계약을 맺었고요. 전자계약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되게 좀 어떠셨어요? 그 전자계약을 실행하는 저희도 처음이라서 단원분들은 이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홍세희 선생님 좋아요 한번 해주셨고요. 네, 사실 이게 비대면 그리고 원격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시고 이래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찾아보던 찰나에 이런 전자계약이라는 것이 있었고 정말로 기관이 먼저 그리고 단원 그리고 KCOC 이렇게 3자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참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신속하게 잘 될 수 있었고요. 물론 이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기존 서명이 아니고 뭐 타이핑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뜩뜩뜩뜩 이렇게 하는 서명의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마 계약이 완료되면서 감사 추적 인증서라는 것을 아마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뭐 참여 기간이 언제 메일을 열었고 언제 작성했고 언제 서명을 했다. 그래서 언제 완료가 되어서 단원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넘어왔다. 이런 시간 기록들 아마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감사추적 인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추적 인증서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서명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요 기록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 인증서, 함께 한다는 인증서가 있다면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3자는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걱정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 업체에서는 개인정보 완벽하게 뭐 차단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서 이게 나중에 정규화 되었을 때는 몇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개인정보 같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런 보안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너무 이렇게 시범 운영이고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규화 프로그램으로 갈 때 다 반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계약서는 잘 읽어보셨죠? 이렇게 훅 보고 그냥 훅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서 하나하나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저희가 3자 계약을 했고요. 그렇지만 뭐 막 불리한 계약은 없을 거예요. 저희도 법률 자문 다 받아서 정말 변호사 선생님들, 노무사 선생님들의 법률 자문을 다 받아서 만들어낸 계약서라서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가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네, 함께하는 그런 계약 내용들이고요. 지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DF로 이렇게 시범 운영 사업 운영 지침이라고 다 문서가 나갔을 거예요. 참여기간 통해서도 안내 나왔고 만약 못 받으셨다면 참여기간 통해서 아니면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침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침의 첫 번째 단원 활동 부분인데요. 봉사 단원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의 활동 원칙에 따라 책임을 갖고 활동한다. 이미 그렇게 활동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원래 현장에서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 활동들은 시범운영 사업 지침, 그리고 아까 전자계약으로 했던 활동 계약서, 그리고 활동국의 현지 법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켜져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활동 계약서 부분에 기존 봉사단들과 조금 추가된 내용이 안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런 시기에 안전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하고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좀 추가적으로 넣어둔 사항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KCOC 참여기관은 봉사단원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KCOC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기존 봉사단과 동일하지만 현장에서의 단원 관리의 1차적 책임은 현지 기관에게 있다. 그리고 현지 기반 단원의 경우 보험, 그러니까 의료 보안 서비스로 일단 여러분들의 활동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보험으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까지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뭐 자가격리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은 아니고 코로나19를 위해서 뭐 검진했을 때 병원 치료비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관련 사항으로는 여러분들 안전교육이 필수 참여입니다. 9월 2주 또는 3주 쯤에 단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한 번 더 온라인으로 만나서 안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현지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알아야 할, 지켜야 할 안전 교육과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는 필수 사항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 좀 일정 안내 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의무입니다. 그래서 KCOC 참여기관은 단원분들이 활동 수행을 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교육을 필수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교육은 저희가 늘 제공했었지만 이게 기간도 짧고 준비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온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자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9월, 10월 중에 단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교육,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또 안전교육 외에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좀 지식과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단에서 일단 여러분들 활동에 있어서 기존 봉사단원들 같은 경우는 운전이 안 되고요. 영리 활동이 안 되고 뭐 이런 좀 제약들이 있었는데요. 이 현지 기반 단원들의 경우는 이게 풀타임 근무가 아니고 활동하시고 계시는 기존 생업 가운데서 이렇게 틈을 내주셔서 한국 NGO 현장에 기여해 주시는 활동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업을 또 유지되어셔야 되고 또 운전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조항들이 많이 이렇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것은 그냥 기존에 현지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는 대로 쭉 하시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동 경비입니다. KCOC는 활동지원금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지급 또는 여의치 않은 경우 참여기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기반 단원 같은 경우는 9월 4주차, 그러니까 1개월이 지난 중간 시점에 2개월치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 활동지원금은 여러분들 활동을 위한 직접 간접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고용 관계의 임금, 뭐 수당,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활동을 그냥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활동하시다가 뭐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기존에 9월 말에 활동 지원을 보내드렸는데 10월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면은 보내드린 활동지원금을 일할 계산해서 반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손익, 환차익, 환차손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네, 현지 기반 단원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활동하지 않은 기간 내에 활동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네, 이것은 기존 봉사자들의 현지 생활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 기준으로 2개월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국가마다 현지 물가를 반영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 그러니까 코이카의 그 외교부의 지침에 근거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외화통장 사본,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참여기관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저희가 안내를 곧 나갈 예정인데요. 외화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참여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받아서 9월 4주차에 일괄 송금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달 달달이 쪼개서 보내드리면 좋겠는데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요. 외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 시점에 2개월치를 좀 일괄 송금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통장을, 그러니까 국내 원화 통장으로 받을 수 없냐라는 좀 문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환율의 문제도 있고, 저희는 외화를 송금하는데 원화로 가게 되면 수수료가 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워가지고 좀 지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 계좌가 국내 원화 계좌밖에 없다면은 그 기관의 뭐 현지 계좌, 기관의 외화 계좌로 받아서 전달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직접 받을 수 없다면 현지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국내 달러 통장 괜찮습니다. 네, 달러 통장은 저희가 외화가 나가는 거니까 수수료 크게 들지 않고, 네, 그러니까 국내 원화, 네, 원화 통장은 수수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수수료가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지원받으셔서 활동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니까요. 이렇게 또 참여기관과 소통해서 계좌 잘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제때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 관리입니다. 활동 보고이고요. 월간 활동 일지, 그리고 1개월이 지난 중간 시점에 중간 활동 보고, 종료 시점에 종료 활동 보고, 이렇게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 참여 기간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요, 뭐 여러분 활동을 좀 기록하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시범 운영 사업을 1개월 해보면서 2개월 해보면서 어떤 게 좋더라, 어떤 게 좀 불편하더라, 어떤 게 추가되면 좋겠더라, 어떤 게 다음에는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들을 좀 더 많이 작성하실 수 있게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활동을 저에게 보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경험, 느낌들을 공유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이 변경 있을 시에도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활동 중단, 이거는 저희 기존의 뭐 계약 해지 또는 활동 종료와 같은 의미인데요. 2개월이니까 사실 활동 중단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바람, 저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활동을 쭉 지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어쩔 수 없이 활동을 중단하시게 된다면은 활동 중단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활동 중단 신청서에는 참여기관과 단원의 합의가 된 사유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동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좀 그런 좀 갈등이 있어서 사유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출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단독으로 제출 가능하시고요. 제출 이후에 사전 저희가 승인을 해야지만 활동 중단이 가능하고요. 그 승인 이후에 활동 중단일이 중단일이 결정되고 그 이후부터 단원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활동 중단일이 중요한 것은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활동 지원금 이제 반납하게 되면 일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일자이기 때문에 KCOC 승인이 있는 날까지 활동 단원이고 그만큼의 활동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활동 중단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KCOC는 효과적인 활동 사례 그리고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위해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 및 평가는 활동 잘하고 있나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도 이 시범 운영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개월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좀 확인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은 참여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이렇게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라고 안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지 기반 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 매니저님들이 다 현장에 계세요. 그래서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NGO에 활동하러 가시는 날 맞춰가지고 매니저님 같이 가가지고 좀 어려운 것은 없으신지 뭐 좀 더 필요한 건 없으신지 이런 것들 직접 또 만나 뵙고 엿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니터링 및 평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원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원팀의 파트너로서 함께 서로 모니터링, 서로 평가한다라고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주고 평가해 주시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언제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메일로 여러분들이 각자 메일로 지금 요 링크가 나갈 예정인데요. 요 링크는 이제 간단한 설문 링크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성장 그리고 활동국 이해 증진 그리고 CSO 개발 NGO 개발 효과성 이렇게 3개의 항목으로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지선다입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냥 뚝뚝뚝뚝 이렇게 선택만 한 번씩 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항인데요. 요 3개 문항을 여러분께 여쭙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드프렌즈 코리아의 그런 목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도상국 삶의 질 향상은 CSO 개발 효과성과 맞닿아 있고요.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은 활동국 이해 증진, 그리고 자아 실현과 성장은 자기 성장 부분인데요. 요 문항은 저희가 NGO 봉사단을 10수년간 이렇게 진행하면서 성과관리 체계를 계속 연구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 기반한 설문 문항이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을 보시면은 아니 아직 활동도 하기 전인데 왜 이걸 왜 묻지? 라고 하는 문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기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항들인데 아직 활동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기여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활동 시작된 분도 있지만은 그냥 현재 지금 내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체류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보통이다 해주시면 되고 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똑같은 설문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게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2개월의 과정을 2개월 이후에 착수 시와 종료 시에 이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이번 시범 운영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활동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설문 문항은 저희 취합된 정보로만 활용이 되지 개인의 그런 개인의 설문 문항들이 어디 공개된다거나 공유된다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OT 끝나면은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일 바로 확인하셔서 링크 누르고 그냥 뚝뚝뚝뚝뚝 눌러주시면 되고 종료 시에 한 번 더 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기 성장이라는 항목이 참 좀 이렇게 민망한데요. 그냥 변화라고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2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그간에 몰랐던 지역사회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간에 몰랐던 나의 이런 다른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내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봉사단원 보호 부분인데요. 좀 일반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KCOC와 참여기관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KCOC는 이를 점검한다라는 것이 지침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있고요. 그래서 KCOC 참여기관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락체계 유지입니다. 특히 현지 기반 단원분들의 연락은 저희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간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다 잘 취합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안전을 위해서 항상 체계를 만들어 놓기 위함이고, 평시에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막 갑자기 전화해서 왜 안 받아?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늘 언제든 소통할 수 있게끔 좀 서로 준비하고 있자, 열어놓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부분인데요. KCOC는 안전관리 지침 마련, 안전교육 제공으로 봉사단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필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셔야 되는데 필리핀 락다운이 너무 길어져서 한국 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필리핀 필드 매니저님이 계세요. 아마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안전교육을 준비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좀 준비해주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재 필드 매니저인데요. 원래 파견국은 필리핀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아까 인사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계신 시간들이 엄청나게 오래되셨잖아요. 뭐 10년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안전 교육을 한다시고 뭐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뭐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무의미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데 어쨌든 현지에서 대륙별로 약간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랑 아시아랑 대륙을 구분해서 두 개 정도로 구분해서 대륙별 컨텍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약간 대감염병을 맞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본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동료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만나셔야 되는 지역 주민분들, 그분들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수칙들, 그런 거 관련해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안전 단계, 개인적인 안전 단계, 물론 저희가 안전 자문을 제공해서 파견 기관들한테, 활동 기관들한테 안전 자문을 드려서 단체들의 안전 관리 수칙 같은 거 정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전문가들 통해서. 근데 단원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라오스의 경우는 라오스의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나는 앞으로 이런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그런 요령 정도, 그런 거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상이 된 건 그 정도고요.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 최대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주 또는 3주차쯤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 필수 참여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일정 잘 맞춰가지고, 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 너무 중요하니까요. 활동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의 안전,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씩 지치시죠? 이게 온라인이 쉽게 지치더라고요. 이게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잠깐만요. 네, 참여 기간은 여러분들은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 기간에는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 제공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개인 그리고 체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활동을 저희가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여 기간, 현재 지부 기간에 봉사단 관련 담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지침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고 계신 관리자분들 계실 건데요. 네, 꼭 있어야 되고요. 사건 사고 발생 시 참여 기간은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하고 계속 공유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주시면 네, 또 물론 제가 교육을 제공하고 이렇게 소통, 연락 체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과 의료 보안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다 여러 국가에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험이 이렇게 다 들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마침 제가 좋은 이런 파트너를 만나서 보험과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사고 확인서 막 이렇게 요청드리고 막 틀린 거 비즈니스로 바꿔야 한다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험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세한 뭐 한도액 이런 것들은 다 안내가 나갈 자료로 한 번은 나갈 예정이고요.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좀 다양한 한도액 항목에 맞춰서 한도가 가능합니다. 이 항목들은 보험과 의료보험 서비스, SOS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긴급 이후송이라던가, 뭐 좀 다양한 병원과 관련된 자문, 뭐 다양한 서비스 뒤에 쪽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네, SOS 인터내셔널 서비스 업체 이름인데 이렇게 저희가 고유명사로 보통 쓰고 있긴 하지만 어시스트 카드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료보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시스트 카드의 서비스 안내서는 또 따로 자료로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보험 가입 메일 다 받으셨죠? 웰컴 메일에 보시면은 다 그 가입 증명서 그리고 서비스 안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 내용인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수는 이렇게 지금 한국 번호나 이메일 아니면 카카오톡 ACKR이라고 하는 플러스 친구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원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서 ACKR 지금 등록하시면 어시스트 카드 코리아라고 하는 그 약자인데요.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봐야 하는 생각이 들 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은 질병 혹은 유행병 관련 불안할 때, 아니면은 전쟁, 소요 사태, 신변안전 위협 느껴질 때, 그러니까 여행 중 대응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쨌든 위험할 때, 불편할 때 바로 뭐 전화를 하든 카톡으로 하면은 정말 24시간 바로바로 이렇게 응대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여기 지금 사례들이 있는데요. 실제 사례들입니다. 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뭐 허벅지에 막 철근이 박혔고 출혈로 의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유송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세요? 어제 저녁 식사 후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설사가 있네요. 구토감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긴 한데 상담 가능할까요? 이런 상담들도 카톡으로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전문의들이 다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약 드시면 좋다 아니면 어떻게 하셔라 아니면은 병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라. 좀 현지 영어가 어렵다면은 어시스트 카드가 예약해주는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 그런 관련된 아마 예약 뭐 증상들 다 뭐 영어로 소통이 다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병원 진료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CKR 카카오톡 지금 한번 뭐 핸드폰 보실 수 있어 카카오톡 다 하시죠. 위챗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데 ACKR 검색하시면은 어시스트 카드 코리아라고 나옵니다. 친구 등록하시면은 뭐 KCOC 뭐 김민찬 단원입니다. 뭐 KCOC 이정웅입니다. 이렇게 딱 띄우면은 저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요. 넘겨봐 주시면 KCOC 전용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kcoc.assistcard.co.kr 이고요. 여러분들 가입할 때 받으셨던 메일에 보면은 그 바우처 번호가 다 있는데요. 가입 번호 그런 것들 로그인 하시고 관련해서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네,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월드어웨어라고 하는 이런 안전 관련 정보 메일링 서비스인데요. 어시스트카드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도 바우처 넘버 가입하고 가입해서 이 메일링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메일링 서비스 받으셔서 정말로 국가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루안다 지역에서 어떤 지금
뭐 소요 사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지, 데몬스트레이션이 어떻게 지금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의료 또는 보안까지 다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 내용들은 PPT로 한 번 더 공유될 예정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기관의 책임과 제재. 어쨌든 참여기관도 저희가 업무수행 계약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책임과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사업운영 지침 기준에 따라서 뭐 책임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지침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 법령이나 제반 규정을 위반했다, 아니면은 뭐 참여기관 또는 KCOC의 지침 위반 및 뭐 지시를 거부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마 2개월이라서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맡은 각자의 역할에서 책임을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지침 소개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호 그리고 책임과 제재까지 지침을 소개했고요. 이게 한 번 더 정리한 차원에서의 주요 일정인데요. 여러분들 8월 31일 날 계약 체결하셨고, 그리고 보험 가입도 바로 이어서 하셨고, 오늘 봉사단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고, 네, 9월 4주 그리고 10월 4주에는 보고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이러면서 뭐 보고서 막 이렇게 문서 쓰시는 거 되게 어려우실 수 있긴 한데요. 이게 그래도 좀 최소한의 저희의 약속이고, 여러분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좀 가장 오피셜한 채널이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보고서 잘 작성해 주셔서 참여 기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 하나하나 다 읽고 반영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4주 중에는 일단 중간보고 제출해 주시는 시기에 활동지원금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활동 기간 중에는 뭐 교육도 제공하고 활동 사례 홍보를 협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원격 봉사, 현지 기반 단원 활동, 이런 좀 대안적 봉사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코이카에서 지금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간단한 원격 봉사, 정말 실시간 그런 이렇게 대면 실시간 원격 교육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국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 이렇게 다양한 방식에서 이런 비대면 원격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모델은 사실 정말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잘 홍보하고 싶다는 것이 KCOC 잘해요가 아니라, 우리 이런 모델들을 좀 잘 이렇게 다듬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잘 뽐내고 잘 드러나게 된다면 다양한 그룹에서도 이렇게 좀 대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19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좀 이런 봉사활동 현장의 그런 연결성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홍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드뉴스, 아니면 여러분들 활동을 좀 기록한 활동 일지, 아니면은 뭐 재밌게 한다면 영상 컨텐츠까지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뭐 브이로그로 좀 촬영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좀 받아서 또 잘 이렇게 편집해서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르완다 민정단원의 하루 이런 식으로 뭐 한국에 나는 원래 르완다에 있었지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우리의 활동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면은 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저희가 활동 계약 기간이지만요, 활동 종료 후에 평가 간담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격 봉사 단원들 한국에 계셔서 아마 2개월 뒤에 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좀 얼굴 보고 평가 간담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지 기반 단원 선생님들은 2개월 뒤에도 이렇게 만나야겠네요. 그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서 2개월 동안 어땠는지 또 다시 한번 나누고
정규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들, 의견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평가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활동사례 홍보는 쭉 하고 싶은 마음이라 계속해서 2개월 활동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쭉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앞에서 했던 말들 계속 지금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안적 봉사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이고요. 이렇게 사실 처음 해보는 것, 낯선 것,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각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2개월 무조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KCU 참여기관 봉사단원은 이 시범운영 사업의 정규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 파트너로서 다양한 활동 사례를 함께 발견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사례 공유, 그리고 의견 개진, 그리고 전략 제안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